이제부터는 이제 미적학에서의 이제 적분의 시작입니다. 미적학에서의 적분은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을 기초적으로 다 안다는 전제해서 교과 과정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과 과정보다 실제로 너희들이 배우는 내용보다 상당히 좀 짧게 되어 있는데 미적학의 적분을 하려면 수투에서 적분을 완전히 다 숙지하고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고 갈게요. 자, 먼저 부정적분이 무엇인지 개념하고 기호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일단 부정적분의 의미가 뭔지를 잠깐 생각하고 합시다. 개념이라고 할까요? 의미. 자, 무엇이 부정적분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역계산입니다. 역계산. 누구의 역계산이냐면 미분의 역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개념이야. 미분을 반대로 계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부정적분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 쓰는데요. 자, 먼저 fx를 미분하면 라지 f'x를 갖다 썼어요. 미분해서.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거야. 부정적분. 근데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미분에서 나온 함수를 가지고 거꾸로 적분할 때 미분 계산에서 없어지는 항이 있어요. 뭐가 있죠?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그죠? 상수항은 없어져. 미분할 때. 적분은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니까 뭔가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상수항이 1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음일 수도 있으니까 정할 수 없는 상수로 해서 적분 상수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명칭은 이것 때문에 부정적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호를 이렇게 썼다가 이제 보통 이거 똑같은 기호로 프라임은 이제 여기를 주로 fx로 오니까 이쪽 기호가 필요해서 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기호를 이제 fx라고 줬을 때는 이쪽을 뭐라 쓰면 되는 거죠?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의 애초의 기호는 요거 간단한 요런 기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호를 만들었어요. 기호 1번, 기호 2번. 이쪽 기호가 전혀 별개의 기호가 있습니다. 인테그랄이라는 기호야. 인테그랄 f'x dx는 fx 플러스 c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를 fx로 하면 여기는 뭐로 해야 돼, 이걸? 라지 fx라 써야죠. 즉, 똑같은, 개념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쪽으로는 뭐 하는가, 계산을? 미분하는가. 이쪽은 뭐 하는가, 이쪽은? 적분하는 겁니다. 부정적분. 이때 선생님이 이 기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고 했고 이 기호도 일종의 수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만 하면 안 되고 이 기호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부정적분에서 이 기호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냐면 얘는 인테그랄이라 읽고 의미는 뭐지? 적분한다 이런 뜻이었고요. 정확히 말하면 부정적분한다고 똑같은 말로 뭐야? 미분의 역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호가 요거. 요건 뭘 표현하는 기호냐면 적분 상수를 표현했습니다. 적분 변수를 표시했습니다. 정정. 적분 변수는 무슨 변수와 같나요? 미분 변수하고 똑같습니다. 기억이 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요것은 뭐냐면 피적분 함수 또는 적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기호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해서 이제 미적학에서는 단순하게 이 정도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적분에서의 적분은 상당히 복잡한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적분의 기호에 좀 더 깊은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적분 기호가 두 가지로 갖다 쓰고 있는데 원래 부정적분의 기호는 요거야. 이 기호는 왜 이렇게 복잡한 기호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것을 만든 이유는 바로 정적분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에요. 완전히 비슷한 게 아니라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그런데 기호는 어떻게? 비슷하게 갖다 써.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갖다 씁니다. 자, 정적분의 의미는 선생님 수투 개념편, 적분에서 정적분 의미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내용이 기니까. 정적분의 기호는 이거와 좀 다릅니다. 뭐죠? 요게 아주 작은 미소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미소 부피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아주 무한대로 갖다 쓸 수 있는 대상인데 아주 작은 미소 넓이 부피 등을 얘의 기호는 뭐였었죠? 이거는 썸하는 겁니다. 썸. 싹 다 더하는 뜻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기호가 S자를 확 늘려 쓴 기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하고 요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것은 두 개는 앞 사이에 뭐처럼 행동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처럼? 값에 곱하기처럼 행동하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기호도 아주 작은 X값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X값.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여긴 다 있는데 여기는 좀 애매해. 그럼 부정적분의 기호는 왜 만들었느냐? 바로 정적분의 계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완전히 전혀 다른 개념인데 계산만 정적분의 계산을 부정적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계산은 어떻게 하죠? 얘를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 C 없이 X값에다가 아래값 윗값을 대입해서 라지 F B 빼기 라지 F A 하죠. 즉 이 말은 정적분의 계산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부정적분의 계산을 이용합니다. 그걸 왜 이용해?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약간 우리가 생략했어요. 이 과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인식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정적분을 하는 목적은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부정적분의 기호를 하필 복잡한 기호를 만들었어요. 이때 누구하고 유사하게 만든가? 정적분의 기호하고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냐? 부정적분의 계산을 열심히 배우면 그 계산을 어디다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딱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이해갑니까? 따라서 정적분의 기호는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정적분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적학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투는 적분이 여기가 이제 2차 다항함수만 나오기 때문에 적분 계산이 아주 간단하고 조금만 복잡하면 수투에서는 적분 못합니다. 근데 미적학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 즉 초월함수 적분법을 배울 거고 이제 굉장히 고급 적분법을 배울 거예요. 그러려면 이 기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뒤에서 나오는 적분법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잠깐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미적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정적분의 내용은 뭐냐? 그걸 스킵해서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미적학에서 배우는 적분은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라 초월함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초월함수가 뭔지 미분 편에서도 얘기했죠. 초월함수란 fx가 여기에 x의 다항식, 분수식, 무리식, 지수식, 로그식, 삼각함수식 이런 게 막 믹싱돼서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함수를 이제 적분을 할 겁니다. 그런 함수를 적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순서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구성하는 함수 중에서 우리가 다항함수 적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미적학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분수꼴의 함수를 어떻게 적분할 것이냐, 루트꼴을 어떻게 적분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의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삼각함수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 가면 이건 이제 각각 독립된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무리함수,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초월함수 막 섞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 로그 함수야, 분수함수야, 뭐 이런 적분, 또는 인테그랄 지수함수야, 삼각함수야, 이게 곱으로 막 섞여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쓰고 시작하면 지수함수인데 분자가 2차야, 뭐 이런 적분, 여기 1차씩 곱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복잡한 함수를 적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급 적분법을 두 가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치환 적분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론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해도 하기 까다롭고 계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부분적분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역시 복잡한 함수의 적분을 풀기 위한, 계산하기 위한 고급 적분법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미적학 적분은 이 두 적분이 기초 계산입니다. 뭐라고? 기초. 따라서 이것을 빨리 숙지를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응용 문제를 가야 시험 문제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일찍 공부해서 연습을 좀 해서 몸에 좀 배워놔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적분을 이제 항상 열심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배울 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쳤고요. 일단 이렇게 분수꼴, 루트꼴, 지수로고 삼각함수 적분법에 대해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초월함수 적분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할 것은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기본 부정적분에 대한 성질에서 좀 추가되는 내용을 좀 점검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분수함수, 무리함수 적분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겁니다. 자, 4개를 잠깐 살펴보고 처음 추가되는 내용이 뭔지를 잠깐 봅니다.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2번.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아니야. 요게 다릅니다. 수투는 뭐 했었죠, 요거? n값이? 수투는 자연수에서만 했어요. 그 자연수만 적분한다는 것은 뭐였냐면은 다항식만 적분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이크 하지마. 무슨 말이냐?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야. 썰렁했나? 자, 어쨌든 이런 의미입니다. n값이 자연수이면 xn제곱은 다항식이야. 따라서 다항식을 적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실수로 확장되니까 일단 음수가 가능합니다. 지수가 음수면 무슨 함수를 적분할 수 있다는 뜻일까? 분수함수입니다. 즉 분수함수를 적분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x의 마이너스 2제곱 뭐죠? x제곱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음수면은 분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수함수를, 즉 분수식을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n이 분수도, 즉 유리수의 범위도 생각하면 분수, 이건 무슨 식을 또 적분할 수 있다는가? 지수가 유리수면 무리식이죠. 즉 예를 들어서 x의 3분의 1제곱 뭐야 이거? 세제곱근 x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적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무리식을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추가되는 간단한 이 2번 공식 하나 때문에 다항식에서 분수, 그 다음에 루트 이런 꼴도 이제 적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잠깐 보면 인테그럴 x제곱분의 1을 적분하자 라고 하면 이런 식들을 다 무슨 꼴로 고쳐야 돼? 다 지수꼴로 고쳐야 돼. 거꾸로 무리식, 분수식 이거 다 적분하려면 무슨 꼴로 고쳐야 돼? 다 지수꼴로 고칠 수 있어야만 적분합니다. 그래서 얘를 무슨 꼴로 고쳐야 돼? 지수꼴로 고쳐야 돼.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이제 공식의 모양은 우리가 다항식하고 똑같죠? 그죠? 지수에다 1을 더해서 앞으로 끄집어내고, 즉 차수가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이것의 역수가 여기 와주면 돼.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이것도 1이죠?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상수 붙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 루트 x를 적분하고 싶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무슨 꼴로 고쳐야 돼? 얘를 지수꼴로 고쳐야 돼. 그러면 적분하면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조금 증가시키고요. 그럼 2분의 3이죠? 역수가 앞으로 타 나오면 돼. 3분의 2.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미분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미분의 역계산이기 때문에. 이해가죠? 이거 증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차피 미분에서도 x n제곱 미분할 때 n을 자연수에서 실수로 확장하고 증명까지 했어요. 따라서 이것쪽으로 미분해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증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x분의 1을 적분을 어떻게 할까? 지수꼴로 가능할까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x분의 1. 자, 이거 지수꼴로 고쳤더니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지수꼴로 뭐야?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지수에다 1을 더하면 어떻게 돼? x에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 0이 돼버려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오메? 못이야? 문제가 발생하죠? 자, 우리 잠깐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미분에서 x분의 1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뭔가 미분에서. 검색해봐요. 검색. 있었어요. 뭐야? 로그 함수입니다. lnx. 기억나네요?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라는 독특한 함수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함수 미분할 때 이거 다 증명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연상수 이용해서. 자, 따라서 이제 그것은 역계산인 거니까 당연히 증명 필요 없이 x분의 1을 적분하면 역계산하면 미분의 역계산 당연히 lnx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따로 기억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x n제곱을 적분할 때 n은 실수입니다. 따라서 분수꼴, 루트꼴도 적분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요 전제 하에서 합니다. n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전제에서. 왜? 요때는 뭐가 되니까? x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뭐 해야 돼? 따로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그 함수가 된다. 알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수트에서 했던 정보랑 똑같고요. 특히 수트에서 했던 거죠. 요거 하나만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4번. 별개 x식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면 각각 적분해서 더하기 빼도 돼. 이쪽을 분리, 이쪽을 합체라고 했습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적분도 잘 써야 돼. 자, 그러면 연습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연습은 요걸 할 거예요. 인테그랄 x분의 2루트 x 빼기 1의 제곱을 적분할까 합니다. dx, x로 적분. 자, 해봅니다. 자, 도전. 자, 한번 해봤나요? 자, 아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분수도 있고 루트도 있어. 아까 포인트가 뭐였죠? 지수꼴로 고쳐야 적분이 가능합니다. 2번을 이용해서. 따라서 이걸 지수꼴로 다 고쳐야 돼. 지수꼴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이 상태에서 지수꼴 안 되잖아. 제곱이 버젓이 있는데. 일단 전개한 다음에 각각을 전부 다 지수꼴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럼 따라서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x분의 요거 제곱 4x 그 다음 2 곱하기 이 두 개 곱 빼기 4루트 x 요거 제곱 플러스 1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수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인테그랄 이렇게 하면 뭐가 돼? 4 이렇게 하면 루트 x분의 1이죠? 그걸 지수꼴로 고치면 어떻게 돼? 빼기 4 곱하기 x의 지수 계산 빨리 해야 돼. 루트 x분의 1 약분했으니까 루트면 2분의 1 지수는 분모했으니까 마이너스. 이 계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적학은 수학 계산도 기초 계산이고 수투는 기본 개념이고 두 개가 안 돼 있으면 미적은 어렵고 알았죠? 그래서 미적이 힘든 사람은 원인은 다 그겁니다. 수완 수투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럴 때 좀 시간 있을 때 빨리빨리 좀 복습도 하고 이제 연습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x분의 1이죠? 요거는 x분의 1은 지수꼴로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안전한데 아까 선생했었죠? 요건 기억하라고. 그럼 이제 적분하면 되지.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죠? 4적분하면 뭐가 돼? 4x 빼기 4 곱하기 요걸 적분하면 되니까 요거 더하기 1을 해야 돼. x에 더하기 1을 하면 2분의 1 역수 2 나와야 되니까 2 더하기 요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어. 요건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 이제 lnx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c
자, 어렵지 않죠? 무슨 꼴로 고치라고? 지수꼴로. 뭐 하나 예외? x분의 1만 예외. 기억하세요? 자, 방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 이제 lnx 할 때 절대값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수 제한 범위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크게 무리되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알아서 여기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정확히 쓴 것이 절대값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쓰려고 절대값 쓴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풀 때 절대값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항상 숙지하고 있으면 되니까. 알겠죠? 자, 이제 앞에 지수꼴로 고쳐서 분수꼴, 루트꼴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자, 지금 하는 것은 분수 함수의 적분인데 전제 조건은 분모가 1차일 때만 할 겁니다. 1차식일 때. 자, 이것의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전체 문제의 변천사를 잠깐 볼게요. 1번은 알죠? 이거 어떻게 하죠, 적분? 아까 공식 있었죠? ln x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골 때려. 자, 복잡해졌어. 공식 쓰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요거는 x 플러스 상수꼴입니다. 1차식이죠? 요거는 적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내용은 치환 적분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간단하니까 바로 볼게요. 즉, 요게 x 플러스 상수는 바로 이렇게 적분해도 상관없어. 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적분의 개념. 미분의 역계산이니까 이거 미분해 보면 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자, 따라서 지금 방금 1차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는 적분은 정확히 말하면 분모가 x 플러스 k분의 1 이런 꼴입니다. 이게 기본 적분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지금 보니까 다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다 무슨 함수가 돼버려? ln x 플러스 1, ln x 이런 꼴로 다 적분할 수 있는 거. 자, 1차식인데 x 앞에 개수가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치환 적분편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x 앞에 개수가 이제 요 앞에 개수가 있는 것도 1차식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의 원리는 치환 적분법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그때 많이 다루니까 지금 일단 1차식이더라도 x 앞에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만 연습합시다. 자, 그럼 이 밑에 3번, 4번, 5번은 어때요? 분모가. 요건 1차식이죠. 분자가 되게 복잡하고요. 여기는 분모 자체가 2차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이제 숙지해야 돼. 방법은 이렇습니다. 분모를 항상 이런 꼴로 만듭니다. x 플러스 k분의 p, 이건 상수입니다. k도 상수고 이런 dx 꼴로 만듭니다. 항상 이런 꼴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p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ln x 플러스 k 이렇게 적분이 되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꼴로 무조건 만들어 버립니다. 이 색은 변형해서. 이것을 읽을 때 변형하는 테크닉을 싹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 야, 역시 적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미분의 역계산이야. 역계산은 어려워요. 더하기 역계산, 빼기. 곱하기 역계산, 나누기. n제곱의 역계산, n제곱분, 루트. 전개 역계산, 가로 풀기, 역계산, 인수분해, 가로 묶기. 자, 생각해봐. 전개가 어려워, 인수분해가 어려워. 인수분해가 훨씬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분의 역계산, 적분, 속칭 이런 말 해도 되나? 카메라로? 쫄라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무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대신에 어렵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것도 많아. 우리가 역계산을 갖다 바로바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기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꼴로 정리하자고 암기하세요.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얘를 상수로 만들면 돼. 두 가지야. 분모는 x 플러스 k, 분자는 상수. 그러면 적분할 수 있잖아. 자, 두 번째 3번 인테그랄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1 dx 어떻게 하면은 분모는 1차 됐으니까 분자를 상수로만 만들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1학년 때 유리함수 일반을 표준형으로 바꿨던 테크닉을 쓰면 됩니다. 즉 똑같이 만들면 돼. 즉 얘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 생각해보면 요게 뭐가 필요하니?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그냥 원위치 뺐으니까 더하기를 원위치 시켜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했더니 요 모양에서 요 분모와 똑같은 모양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테크닉을 쓰면 돼. 따라서 이렇게 둘로 쪼개버리면 얘는 약분해서 뭐가 돼요? 다항식이 돼버리고 궁극적으로 얘가 1차분의 상수꼴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x 플러스 1 더하기 x 빼기 1분의 2 이렇게 1차분의 상수꼴을 만드니까 적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건 다항식 적분인 거니까 2분의 x제곱 플러스 1 적분하면 x 요거는 뭐야? 더하기 상수 2 빠지고 l은 x 빼기 이렇게 적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연습하세요. 이렇게 머리 딱 박아놓고. 자, 그래서 3번은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상수가 아닐 때 분자를 뭘로 만들기? 상수로 만들기였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분모 몇 차예요? 2차. 분자는 상수입니다. 따라서 분모만 1차로 만들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 수완 수열편에서 많이 했던 테크닉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분 분수를 이용하면 되죠. 자, 부분 분수 공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부분 분수 공식은 이런 거였어요. 두 개 곱으로 되어 있는, 분모가 두 개 다항식이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의 a분의 1, 각각의 b분의 1로 쪼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도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양쪽이 같지 않아. 양쪽이 같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액세서리 같은 b-a분의 1을 곱하죠. 이걸 찾을 때 어떻게 곱하나? 그때는 계산을 반대로 해봐서 찾습니다. 즉 이쪽을 통분해봐서 왼쪽의 모양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곱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 원리입니다. 자, 따라서 얘를 부분분수 이용하면 x 빼기 1분의 빼기 x 빼기 2분의 이렇게 의도적으로 쪼갭니다. 근데 얘하고 얘가 같지 않아요? 같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뒤에서 앞에 뺀 게 있어야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러면 모양이 나와야 안 나요? 1차식분의 상수. 나오면 이제 ln x로 적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 적분하면 ln x 빼기 1 빼기 요거 적분하면 ln x 빼기 2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적분이 완성되지. 이해하네?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은 이제 분모가 2차인데 분자도 1차식이 있어요.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상수로 만들어야 되고 얘는 각각 1차식으로 분리시켜야 돼. 자, 이런 겁니다. 5번이 조금 까다로운데 설명을 잘 듣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5번은 이건 정리하면 이건 뭐야? 부분분수 공식을 썼죠? 저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부분분수 공식 원리를 이용합니다. 원리가 뭔데? 자,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드세요. 원리가 뭐였냐면 아까 방금 분모가 두 개의 다항식이 곱해져 있을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그죠? 의도적으로 쪼갰다는 거야.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얘를 만들고 싶은데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아? 같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액세서리 같은 것을 찾아서 곱했죠? 이 액세서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은 이쪽 모양을 이쪽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애썼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런 원리야. 즉, 5번. 책에 보면 이것도 막 공식화돼서 막 정리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1 dx야. 자, 얘를 의도합니다. 의도. 응? 의도합니다. 어떻게? x 빼기 1분의 상수가 1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a 이렇게 한다. 어떤 상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빼기 해도 되고 플러스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 빼기 해도 되고 플러스 해도 상관없어요. 의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빼기 한 것은 수열에서는 이제 서고형급수하기 위해서 빼기도 필요해서 만들었잖아. 여기 플러스만 상관없어요. 의도할 때는. 근데 적분은 반드시 빼기 뺄 필요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난 플러스로 할게요. 요거는 x 빼기 2분의 상수 b 이렇게 꼴로 의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이거 계산은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A, B를 찾아야 되는데 A, B를 어떻게 찾을 거냐? 두 개는. 얘하고 얘를 개수 비교합니다. 즉 이쪽 모양을 이쪽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뭐 해야 돼? 이쪽 모양 만들려면? 분분하면 되죠?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분의 여기는 A, x 빼기 1 더하기 B, 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2네요. 그래서 개수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분모는 이제 어떻게? 같으니까 뭐만 개수 비교하면 돼? 분자만 개수 비교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분자만 정리해서 x 1차식으로 정리하면 돼.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빼기 b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되면 되지. 이렇게 되게끔 a, b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나요? 이해가죠? 따라서 좀 귀찮지만 더해서 1 빼서 여기 마이너스는 a 값이 뭐가 되면 되나? 암산해서 딱 나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딱 찾을 수 있겠어요? 원래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 이거 연립해서 풀어야 돼. 자, 연립해서 풀었더니 뭐가 나오나? 선생님은 암산을 해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이 3 나오네요. 방금 암산한 겁니다. 보고 한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지? a, b 자리에 마이너스 2하고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적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분 완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ln x 빼기 더하기 3 곱하기 ln x 빼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게 좀 귀찮죠? 매우 귀찮습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이니까 반드시 연습하고 있어야 돼. 분수함수 좀 귀찮습니다. 오케이?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이제 분수함수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지수로그 함수 적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미분도 우리가 지수가 되게 좋았죠? 2x 미분은 뭐였나요? 2x죠? 따라서 적분도 좋습니다. 2x 제곱 적분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미분과 적분에서 제일 이쁜 놈이야, 아주. 응? 나중에 그거 문제 가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ax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됐었죠? 역시 그대로 가는데 상수가 하나 붙었죠? ln 즉 얘와 얘는 ln 배, 상수배야.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ln 나눠줘야 되지. 그래서 오히려 적분하면 ln 분의 1배 됩니다. 크기 자체가.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c는 붙여야 되니까. 의심스러우면 뭐 하면 돼? 얘를 거꾸로 미분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암기해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그 함수 적분은 책에 공식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은 암기를 이렇게 해놓기 바랍니다. 부분적분법. 이것을 공식처럼 암기하세요. 부분적분법은 뒤에 하겠지만 로그 함수는 부분적분법을 이용해야 적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암기를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처럼 암기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잠깐 하러 갈게요. 자, 이거 한번 도전! 자! 봅니다. 2x 플러스 1 빼기 3의 2x 제곱을 접근할 겁니다. 자, 지수함수 적분은 모양의 공식하고 똑같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수 계산해서 모양을 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적분 되나요? 모양은 x만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1 이거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지수 계산하면 2 곱하기 2x 제곱이죠? 오케이. 얘는 어떻게 할까? 요거 지수 계산하면 3의 제곱의 x제곱이죠? 아, 9의 x제곱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식 쓸 수 있잖아. 그죠? 따라서 그럼 이제 공식 쓸 수 있습니다. 상수 앞으로 빼고 2 곱하기 2x제곱. 아주 이뻐요. 얘는 9의 x제곱 곱하기 ln 9분의 1. 이렇게 하면 적분이 완성되고요. 뭐 이걸 답 쓸 때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더하기를 해도 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 쓸 때 이것도 마찬가지. 3의 2x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도전해 볼까요? 두 번째, 2번. 자, 2번은 분모 이게 왜 있고 지랄이야? 없애면 돼. 자, 인테그랄 2x제곱 플러스 1분의 2에 2x제곱 빼기 1 dx입니다. 얘 어떻게 할까? 일단은 이제 약분해서 없으면 되죠. 자, 이거 합차공식 쓰면 얘 곱하기 2에 x제곱 빼기 1인 거니까 약분하면 요거만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따라서 적분이 이제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2x제곱 적분은 2x 빼기 1 적분하면 x. 이렇게. 자, 지수로그 함수는 적분 공식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삼각함수입니다. 짠! 어질어질해. 그러나 다 나중에 가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만 그렇지. 자, 우리 이제 공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를 쫙 훑어보면은 다 미분의 역계산일 거죠? 자, 봅니다. sin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cosine x입니다. 따라서 코사인을 적분하면 sin x입니다. cosine x를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sin x죠? 따라서 sine을 적분하면 얘 넘기면 sin x 적분하면 마이너스 cosine입니다. 자, 이렇게 미분도 마찬가지로 sine과 cosine을 이렇게 쌍으로 묶어서 암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secant 제곱 x였죠? 따라서 거꾸로 하면 secant 제곱 x를 적분하면 탄젠트 x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sin, cosine, 탄젠트 나왔어요? 그지? 그 다음 코탄젠트 x 역수를 코사인 말고 저 코사인 요거부터 먼저 하자. 사인 먼저 할까? secant x를 미분하면 뭐가 있었죠? secant x 그 다음 탄젠트 x였습니다. 따라서 골 때리게 생긴 secant x, 탄젠트 x를 적분하면 간단한 secant x 됩니다. 이제 요령이 숨겼으니까 cosecant x를 미분하면 뭐가 됐었지? 마이너스 붙고 cosecant x, 코탄젠트 x였어요. 따라서 적분도 거꾸로 하면 되니까 cosecant x, 코탄젠트 x를 적분하면 이제 골 때린 모양을 적분하면 아주 간단한 마이너스 secant x가 됩니다. 다 뭐야? 미분의 역계산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코탄젠트 x도 미분하면 예전에 했어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니까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되는 거야. 자, 다 미분의 역계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데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피적분함수가 골 때린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히려 적분돼서 나와진 함수가 아주 간단한 함수들이고 피적분함수가 1번과 2번 빼놓고는 다 이상한 모양이야, 전부 다. 과연 이런 것들을 자주 쓸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상한 모양입니다. 즉, 미분의 역계산이니까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용성이 많지 않는 적분입니다. 이거, 4개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여기에 탄젠트 빠져 있잖아요.
아, 탄젠트 x 적분 막상 자주 써야되는데 없어. 이거 없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공식을 정리해요. 공식은 없고요. 이게 공식입니다. 치환적분법입니다. 이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치환적분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정도만 치환적분법을 써서 해야 된다.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묶고 이렇게 두 개 묶고 이거 두 개 묶었는데 여기 두 개는 다 어떤 꼴이냐면 다 제곱꼴이야. 제곱꼴인데 시컨트 제곱은 좀 골 때린 모양이죠. 시컨트 제곱 뭐야 실제로?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죠. 그럼 막상 중요한 건 뭐냐면 코사인 제곱을 적분할 수 있어야 돼. 코사인 제곱 x를 어떻게 적분하지?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코시컨트 제곱은 누구의 x야? 사인 제곱 x분의 1이지. 이게 자주 나오겠어? 아니면 사인 제곱 x 적분이 자주 나오겠어? 이게 더 자주 나와. 근데 이거 막상 공식이 없어.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8번입니다. 8번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정리합니다. 자, 원래는 이걸 적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2차를 몇 차로 고쳐야 되냐면 1차로 고쳐야 적분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2차를 1차로 쓰는 공식이 무슨 공식입니다. 나중에 정말 자주 쓸 겁니다. 라고 해서 삼각함수에 정리한 공식이 있어요. 뭐였죠? 반각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각 공식은 삼각함수에서는 그리 쓸 일이 없어요. 적분 때문에 쓰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능은 출제하지 않는데 내신은 자주 출제하니까 암기해야 돼. 그리고 모든 기본소에 다 있기 때문에 기본소에 있는 모든 시중의 책에 적분하려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반각 공식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 2분의 앞에 이제 삼각함수 편을 빼 뒤져보세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거 2x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x 앞에 2가 붙으면 적분하려면 치환적분법을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x로 고치고 이쪽을 조금 모양을 바꿨어요. 뭘로? 2분의 x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거 적분할 수 있거든. 이해가요? 반각 공식을 썼어요. 그래서 반각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뭘로 생각하자 이번에. 2차를 뭘로 고치자? 1차로 고치자. 이렇게 생각을 아예 잡고 가서 외워버렸어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분할 수 있죠? 2분의 1 따로, 2분의 코사인 따로. 그럼 따라서 2분의 1 적분하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코사인 적분하면 2분의 1 요거 코사인 적분 사인 x 이렇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사인도 마찬가지야. 반각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차를 1차라고 생각하세요. 2차를 1차로 고치면 2분의 요거 부호만 바뀝니다. 앞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요거 적분하면 돼. 그럼 역시 2분의 1 빼기 2분의 코사인 x 적분하면 되니까 2분의 1 적분하면 2분의 1 x 빼기 2분의 코사인 적분하려면 2분 앞으로 튀어나오고 코사인 적분은 뭐였죠? 아까 방금 사인 x 이렇게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선생님이 2차식 적분을 이제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6번입니다. 5번, 6번. 5번, 6번 하기 전에 그러면 제곱은 사인만 코사인만 있느냐? 그럼 누가 또 삐지겠어 당연히? 탄젠트가 삐져요? 탄젠트도 우리가 적분을 자주 해야 되니까 탄젠트 적분하는 것도 정리해야 된다. 7번입니다. 자, 7번을 우리가 적분이 뭐냐? 바로 3번, 4번이 7번을 위한 적분이라고 생각해도 돼. 3번, 4번이 7번을 위한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정리해 놓습니다. 어떻게? 인테그랄 탄젠트 제곱 x를 적분하면 어떻게 할까? 이건 치환적분법인데 2차로 돼 있으면 이거는 치환적분이 아니고요. 우리 삼각함수 성질을 써서 합니다. 자, 삼각함수 성질이 뭐냐면 이쪽은 다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겁니다.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꼴 이런 제곱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건 사인 코사인 관계였었죠?
그지? 근데 여기서 사인 탄젠트 관계는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사인 제곱분의 1이지? 코시컨트 제곱 x. 기억나네? 코사인 탄젠트 관계는 코사인을 나눠버리면 이거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 즉 시컨트 제곱분의 1이었습니다. 시컨트 제곱이었어요.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탄젠트 제곱을 적분은 뭘 이용해? 요걸 이용하면 돼요. 요걸로 고치면 돼. 요걸 고칠 수 있지? 방금 거 쓰면 어떻게 돼? 요걸 뭘로 고치면 돼?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로 고칠 수 있으니까 요 공식에 의하면 그럼 적분이 되는 거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따라서 시컨트 제곱 x dx 마이너스 1 dx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뭐죠? 저거 하니까 시컨트 제곱은 그냥 탄젠트 x가 되는 겁니다. 얘는 1 적분하니까 x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야. 자, 삼각함수 역시 머리 아픕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음에만 이래. 좀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랑 비슷해. 처음에 구구단 공식, 인수분해 공식 외울 때 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별로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계산에서 굉장히 큰 고비입니다. 여기가 외울 거 굉장히 많으니까 처음에 외우면서 익숙해지세요. 즉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연습할 때마다 자꾸 그 공식을 자꾸 쓰는 습관. 이렇게 해서 익숙해져서 외워야 되지 막 그냥 공식이 이건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하다고 잘 안 외워져요. 몸에 배야 되니까 연습을 하면서 외우세요. 알았죠? 자, 마찬가지로 코탄젠트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탄젠트 제곱은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은 방법이야. 그것은 얘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어떤 걸 이용하면? 이걸 이용하면. 그죠? 따라서 코탄젠트 제곱 뭘로 바꾸면 돼?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코시컨트 제곱 여기 있으니까 이 공식은 누굴 위한 공식이야? 결국 코탄젠트 제곱을 위한 공식이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적분은 뭐가 돼? 얘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코탄젠트 x가 되고 빼기 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적분은 2차가 1차로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나중에는 외우기도 하지만 지금은 방법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다 암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이겁니다. 삼각함수의 기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외워야 돼. 그 다음 제곱골 공식은 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이 있어요. 공식은. 그러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도 외워야 돼. 탄젠트 제곱, 코탄 제곱도 할 줄 알아야 돼. 제곱골이야. 그 다음 5번, 6번입니다. 자, 5번, 6번은 골 때리게 생겼죠? 그래서 원래 모양이 뭔지를 좀 잠깐 생각합시다. 시컨트 x, 탄젠트 x를 접근한다는 것은 굳이 안 외우기도 하는데 실제 이 모양이라는 걸 생각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뭐야? 코사인 분의 1이죠.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따라서 이 실제로는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입니다. 이걸 접근하는 거라고 이제 기억을 해놓는 게 좋고, 참고로 요거는 까먹어도 이거 나중에 가면 이거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치환적분 쓸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dx는 이건 사인분의 1이지. 이것도 사인분의 코사인이지. 따라서 얘는 뭐와 똑같냐면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x와 똑같고요. 참고로 두 개는 나중에 참고 치환적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해놓는데 추가해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추가해서 기억할 거냐? 문제 풀 때마다 잠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안 쓰는 요거구나. 여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인데 이건 문제 풀 때 선생님 얘기할게요. 요거 너무 공식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돌아버리겠죠? 요건 나중에 세모해 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기할게요. 따라서 일단
지금 일단 까먹더라도 5번, 6번 지금 외워놓고 나중에 보험은 치환적분이라는 걸 쓸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일단 가지고 내 치환적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방금 이제 삼각함수 적분의 복잡한 공식을 소개했는데 일단 요 위에를 보면서 연습을 잠깐 합시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첫 번째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분의 1 dx입니다. 자, 우리 이 모양을 외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적분된 결과만 외우면 안 돼. 더 중요한 건 어디야? 피적분함수 모양을 먼저 외워야 돼. 왜냐면 그 모양만 딱 적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딱 외워야 돼. 선생님 맑게 알아먹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피적분함수 모양을 싹 다 외우세요. 그러고 나서 옆에 적분된 결과를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따라서 이런 거 적분 공식 없잖아? 그럼 적분 공식 뭘 만들어야 돼? 생각해야 돼. 뭐가 날까요? 연습이 되면 보여. 요거 바로 시컨트 제곱 x입니다. 자, 보입니까? 시컨트 제곱으로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피적분함수에. 요거죠, 요거. 자, 고칠 수 있는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과 같고 코사인 제곱분의 1은 시컨트 제곱인 거니까 바로 적분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적분 결과는 이제 탄젠트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모양을 항상 지금 하는 포인트는 공식의 모양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자, 공식을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삼각함 성질을 유연하게 써야 됩니다. 뭔가 약분하고 싶어? 그렇지.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약분되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럼 공식 있어요, 없어요? 빼기니까 따로따로 하면 요 공식 있잖아. 그죠? 1 따로, 요 코사인 따로. 따라서 1 적분하면 x 빼기 요거 적분하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사인. 코사인 적분하면 아까 그 미분 공식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머리가 막 자꾸 헷갈릴 텐데.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도전해 볼까요? 세 번째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x입니다. 뭘까요? 딱 알아야 돼. 몇 번이야 이거? 5번이다 5번. 그러니까 5번 공식은 이거라는 걸 외우는 게 좋다는 거야. 이 형태로 주로 주겠니? 우리가 이 형태로 주로 나오겠니? 이 형태로 주로 나오지? 이런 형태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 딱 되는 거야. 뭐야? 결국 시컨트 x 적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번에는 4번 가볼까요? 4번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전체 제곱이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전개해 봐야겠죠? 전개했더니 탄젠트 제곱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가운데는 뭐야? 두 개 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역수 관계니까. 그럼 아까 했던 게 생각나요. 이거 적분 가능하다는 게 딱 암기돼 있어야 돼. 뭘로 고쳐야 되나요? 시컨트 제곱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까 했던 거 얘도 코시컨트 제곱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공식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두 개는 누구를 위한 적분이라고 했죠? 탄젠트 제곱을 위한 것, 요거는 코탄젠트 제곱을 위한 것. 자, 따라서 정리하면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상수는 계산하면 빵 돼버리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되면 적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저거 적분하는 거니까 시컨트 제곱하면 탄젠트 x,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 이쪽도 중요하지만 어디? 피적분함수를 암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좀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철저히 암기해서 다음 적분을 준비하도록 합시다.